제가 나온 자리가 이제 벌써 한 7, 8개월 됐거든요. 예, 예. 아직도 아, 새로운 그럼요. 주인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나가죠. 이제 온라인 구매도 많고 예, 오프라인도 경쟁대 하는 데가 많다 보니 옛날에는 몰이나 이런 마트,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는 떼돈을 벌었죠. 지금은 이제 안 되죠. 제가 그 TGI 프라이데이에서 바닥부터 생활할 때는 어땠냐면 일단 출근하면 그 정도 주변을 살펴요. 체크하죠. 뭐 간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들어간 입구에 뭐 쓰레기가 있는지, 뭐 누군가가 뭐 부숴놨는지 이런 걸 다 한 바퀴 돌고 사무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영업일지를 보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출액은 얼마고, 고객 컴플레인이 뭐였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가는 데가 어디냐면 주방입니다. 주방에 가서 식자재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갈변을 했거나 고기 같은 거 이치가 있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그 다음에 적정한 재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몇 센치 이상 이게 적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재고 관리를 하나씩 하는 거죠. 몇 개 남아 있는지. 그래서 그게 끝나면 홀로 옵니다. 홀에 와서 이제 테이블도 다 흔들어 봐요. 이게 뭐 문제가 없는지. 책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불도 껐다 켜보고, 왜 전구가 나간 게 있는지 없는지, 벽도 보고, 바닥도 보고, 유리창도 보고, 천장도 보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오늘 인력 스케줄을 체크하죠. 갑자기 빵꾸를 나서 누굴 또 떼어야 될지. 이러면서 이제 직원이 오면 프랩에 가서 하나씩 체크하고 점심 준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이 끝나면 직원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룰로 체크를 해요. 그러면 사실 핸드폰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가게를 오픈해야지. 제가 이제 식당 가보면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직원도 핸드폰, 사장님도 핸드폰. 그리고 이제 앉아보면 테이블이 치끈치끈해요. 덜 닦은 거죠. 그리고 의자 보면 뭐 바풀떼기 떨어져 있어. 아이고. 그 다음에 바닥. 이러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뭐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래가 장사 되겠습니까? 와, 그때 그럼 TGI를 미국에서 그러면 직접 아니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주방에 가서 이 고기 굽고, 그 다음에 후라이ing에서 닭 튀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 면 조리하고, 메뉴 만들고, 이런 게 힘들었죠. 아, 직접 이걸 하신 거예요? 예, 이제 TGI 프라이데이스가 왜 외식 사관학 거냐면, 각 라인마다 발리데이션이 있습니다. 직접 해보고 시험 치고, 그래서 일정한 점수가 되지 않으면 발리데이션을 안 줘요. 특히 이제 그릴 라인. 그릴 라인은 원가가 비싸잖아요. 고기. 네네. 이거 하나 잘못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 원가가 확 올라가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반드시 발리데이션을 따지 않은 사람은 그 라인에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냥 가게만 오픈해놓고 나는 요리는 안 하고 주방장한테 시키면 되지, 뭐 나는 그렇게 힘든 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요리를 처음에 못했거든요. 아, 그래? 프랜차이즈는 그냥 되게 레시피가 있어서 뭐 똑같은 맛을 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요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직원들한테 제가 끌려다니더라고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안 나오거나 하면 어떡하지? 요리할 사람이 없네? 그러면 돈 더 줄까? 뭐 어떻게든 막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씩 배웠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만약에 조리를 못 하시면 그 직원이 안 나왔어. 그럼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으시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문을 닫은 적도 있어요. 이런. 네. 근데 문을 닫으면 그 마트에다 보니까 마트 테넌트 관리하는 그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왜 닫았냐고. 당연하죠. 불 좀 주고 막. 당연하죠. 네. 일반 로드샵 같으면 문 닫아도 상관없는데, 몰에 들어가서 문 닫았다?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문 닫았다? 공항에서 문 닫았다?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맞아요. 예. 불점 받으면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힘드셨던 부분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런 요리 직접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 제가 홀에서 고객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이 젊은 친구한테서 주문받고 메뉴 갖다 주니 싫어하는 거예요. 손님이 나이 든 사람한테 주문받는 걸 싫어한다고요? 당연하죠.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그래요? 예, 그 친구끼리 왔는데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주문받아. 사실 부담스럽죠. 아,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한 며칠 하다가 네네네. 제가 점장님한테 얘기했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버싱만 하겠다. 버싱 아시죠? 그릇 치우는 거. 그걸 뽀싱이라고요? 예, 버싱이라고 그래요. 버싱. 예, 그건 이제 한 2달 했죠.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서비스 접점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과연 내 비주얼이 이 친구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냐, 아니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책에서는 이 창업을 하지 마라 50대, 60대 퇴직하시는 분들이 네 가지 이유를 들으셔서 예. 네, 창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외식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022년도 자료에 하면 저희 외식업 수가 70만 개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인구로 따지면 한 70명 정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잘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70명당 하나꼴로 먹는 곳이 있는 거죠. 먹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매장이 70명을 대상으로 장사를 장사를 해야 해야 돼요. 예, 물론 이제 뭐 유명하면 뭐 더 많겠죠. 그렇죠. 수요와 평균으로 공급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뭐 좀 잘 되는 데는 많이 가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5,160만 명인데 가구수로 따지면 2,240만 가구가 돼요. 그 가구가 하루에 평균 이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주점에서 쓰는 돈이 한 38만 원 돼요. 한 달에? 하루에. 하루에? 예. 하루에? 한 가구가 하루에 쓰는 게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가구 하면 뭐 두세 명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 전체 가구가 음식점에서 쓰는 돈이 얼마냐? 한 8조 5천억이 돼요. 8조 5천 원? 네, 제가 이거 다 계산해 봤어요. 네네네. 그러면 70만 점포가 이 금액으로 나누면 한 달 매출액이 한 1,200만 원 돼요. 그래요? 제가 다 계산해 봤죠. 그러면 1년 매출액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식업체 한 곳 1년 평균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처음 창업을 할 때 이 매출이 한 달 매출이 그러니까 창업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예. 네, 쌀국수 매장을 했는데 그 3천만 원 매달 3천만 원을 매출을 찍으면 한 15% 정도 순이익이 난다. 네, 그러면 한 450만 원, 500만 원 난다라는 말을 믿고 이제 들어갔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순이익이 뭐 15% 그렇게 나진 않고 뭐 한 5%대 이 정도였는데 정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배달이 막 줄으면서 제 매출이 2천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 1,200만 원 한 달에 1,200만 원 벌어서는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먹고 살기 힘들죠, 이거. 당연히 힘들죠. 예. 1,200만 원 한 달에 벌어서 저희가 이제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원가가 한 30%에서 35%예요. 예, 이제 커피 원가가 좀 저렴하잖아요. 네네네. 그 대신 이제 디지털을 팔면 디지털 원가가 높아요. 그래서 평균 한 30%에서 35%.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3% 붙어요. 네네. 그래서 33% 전후인데 음식점은 원가율이 40에서 45%예요. 그렇죠. 특히 프랜차이즈는 45%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저도 계산해봤는데 40에서 45%의 프랜차이즈는 특히. 근데 이거는 그래도 꾸역꾸역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추워졌거나 비가 많이 왔거나 이래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파 한 단 10kg짜리가 17,000원이었다가 3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스란히 다 이거 사장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 말리는 네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월급보다 수익이 적다. 네. 마진이 그렇게 막 남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신 거고. 저희 지금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1,200만 원. 응? 거기다가 원가 40%. 그럼 직원 안 왔으면 인건비 뭐 10%. 그 다음에 임대료 한 10%. 거기다가 카드 수수료만 해도 벌써 2%죠. 예? 그 다음 정기소득세, 그 다음 배달 뭐 좀 몇 프로 된다. 배달비도 한 10% 날라가요. 그렇죠. 예. 배달 많은 데는 매출이 한 3천만 원 되면 뭐 한 5, 600만 원이 그 배달비예요. 네. 예.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이 남아봤자 아까 말씀한 5%, 10%. 그리고 몸으로 때우면 그 음식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오토로 하셨잖아. 오토로 했죠. 직장 다니면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예. 마감할 때 그리고 청소하고 예. 그리고 주말에는 매주 나갔고. 그렇죠. 왜 이게 뭐 워라벨도 없어요. 당연히 워라벨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 인건비를 안 주는 대신 부부가 이제 쎄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걸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한 200만 원대다 이거죠. 맞아요. 느낌 오시죠? 네네. 예. 그래서 월급보다 작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워라벨이 없죠. 왜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대신에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비도 건져야 되고, 임차료도 내야 되고, 그러려면 하루 문 닫으면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365일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직장 생활해서 워라밸을 즐겼던 사람은 외식 창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창업에 대한 실패 사례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셔갖고,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댓글도 좀 많이 달렸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죠? 네네.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 워라밸에 관련해서, 하루 14시간 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본다. 예,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주인이 좀 워라밸을 챙기기 위해서 좀 쉬고 싶지만 또 주인 마음에 드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직접 몸으로 뛰어야 돼요. 직원들을 못 믿고 또 많이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일을 해야지. 그리고 원가를 또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워라밸은 이제 하늘을 웅 날아가는 거죠. 예. 아. 워라밸을 기대하시면 직장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뭐 주말에도 쉬시고 9시 출근, 6시 퇴근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직장 생활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해도 금방 나오니까 또 취업이 안 돼서 직장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창업 쪽으로 오는데 예.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오면 안 된다. 회사에서 주인처럼 막 일을 하지 말고 이럴 때 시간 쪼개서 창업을 할 거면 그럼요. 이런 걸 좀 직접 뭐 주말에라도 나가서 일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너처럼 일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 다닐 때. 예.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군요. 예, 진짜 저도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오로지 거기다 몰빵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창업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말리는 이유 세 번째는 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초기 그렇죠. 투자 비용이 예.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뭐 월급쟁이 하더라도 인력 모으기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예. 어렵죠.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그래도 좀 빅 브랜드를 해야만 망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투자비가 한 4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뭐 들어봤다 이러면 한 2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네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공간을 확보하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권리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주방 장비, 간판, 어탁자, 뭐 집기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브랜드별로 점포 사이즈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투자비가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오픈하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오픈했을 때는 약간 판촉 때문에 좀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식자재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임대료도 주죠. 돈 안 주면 직원들이 오나요? 그렇죠. 식자재도 공급 안 해주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투자비가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예, 예. 뭐막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중소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여기에 비하면은 뭐 4억, 2억 이거보다는 훨씬 반밖에 안 되는 4분의 1 정도 이 정도의 투자금을 투자를 해서 3년 동안 경험을 해서 뭐 손실을 좀 많이 봤지만 근데 저는 좀 그 당시는 막 속이 쓰리고 뭔가 화가 나고 했는데 돌이켜 보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했으면 이제 좀 더 이 작은 거는 안 하고 뭔가 큰 거 2억, 4억 투자를 했을 당연하죠. 것 같은데 미리 이렇게 싸게라도 경험을 해서 다시는 이쪽으로 안 쳐다보겠다라는 마음을 굳힌 것도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을 잃었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벌었다라고 억지로 이제 그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저는 그래도 빨리 경험해서 이런 거를 몸소 실천을 해보고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로드샵이 아닌 뭐 아마 뭐 지하나 1층에 푸드코트? 맞습니다. 이게 그런 쪽은 투자비가 작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증금도 작고. 맞아요. 이 어떤 그 대형 슈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푸드코트거든요. 그런 쪽은 투자비도 당연히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고객을 뭔가 더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모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는 고객 안에서 마트에 오는 손님이 전부니까. 맞아요. 요즘 이제 그런 마트 쪽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빈 코너도 많을 거예요. 제가 나온 자리가 이제 벌써 한 7, 8개월 됐거든요. 아직도 새로운 주인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나가죠. 이제 온라인 구매도 많고 오프라인도 경쟁대 하는 데가 많다 보니 옛날에는 몰이나 이런 마트,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는 떼돈을 벌었죠. 지금은 이제 안 되죠.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와 가치관이나 그 철학이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되고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가족한테도 스트레스 받는데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해야 되잖아요. 머리 아프죠. 멘탈이 이게 정말 사장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옆집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집이 돈가스 가게였는데 어느 날은 저희 쪽으로는 안 오고 돈가스 집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 내일은 많이 오겠지. 근데 이 다음 날에도 저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이제 줄어들게 보이고 직원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조급해지는 거죠. 뚜껑 열리죠. 멘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뭔가 그러면 할인을 해야 되나? 뭔가 할인을 막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양을 막 더 줘야 되나? 뭐 이렇게 뭔가 무리한 또 이 전략을 또 하다 보면 수익성이 또 나빠지고 거기다가 이제 진상 고객까지. 힘들죠.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하게 막 다 먹고 나서 빈 그릇 갖고 오면서 사장님 여기 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못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못이 있다고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들어갔는지 따지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고객은 왕인데. 그래서 환불 해드리고 어떻게 이제 이 마음을 달래드려야 되는지 속상해 진짜. 또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의 어떤 갈등, 고객과의 갈등, 뭐 직원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멘탈 관리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식당을 하더라도 이제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권이란 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사람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럼요. 잘 된다고 소문하면 반드시 경쟁사가 옆에 오픈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 점포 내부를 정말 잘 관리하고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맛은 맛대로 유지하고 식자재는 식자재로 좋은 걸 써야 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점포 환경도 항상 클린하게 해야 되고 이걸 해놓지도 않고 장사가 안 된다. 이러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리는 4가지 이유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직장만 다니던 사람들이 준비 없이 딱 나와서 뭐 하지? 할 거 없네? 그냥 외식 창업이나 해볼까? 그렇죠. 이런 태도로 접근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4가지의 고개를 다 넘기도 전에 계속 주저앉고 넘어지고 폐업을 할 수밖에 예.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